알고리즘을 많이 이렇게 접해보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28개를 다 접하면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3강에 자, 3강에 자, 좀 재밌는 문제 순서를 조금 바꿔서 볼링 점수 계산하는 거는 뭐 시험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올림픽 이제 88년 올림픽을 치르면서 우죽순 이제 볼링장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8년에 이제 볼링장을 이제 처음 가봤는데, 그때는 볼링장에서의 볼링 점수 계산이 직원이 앉아가지고, 보고,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손으로 계산해서 줬어요. 그 당시에.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직원으로 이제 앉아가지고. 재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감이 가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광판에다가 나타나잖아요. 센서가 감지를 해서 쓰러트린 핀의 수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입력받은 걸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컴퓨터로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인건비를 그렇게 절약을 하자. 그래서 요즘에 IT 산업이 발달이 되면서 자꾸 이제 그 실업률이 자꾸 이제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제 해야 될 일을 뺏긴 거죠. IT 쪽으로. 자,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원인도 뭐 틀린 건 아닌데,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요. 더군다나 이 IT가 또 이렇게 발전이 되니까 사람의 머리가 점점 나빠집니다. 이 기기가 좋아지니까 생각을 안 해. 그런 게 좀 문제가 있긴 하죠. 자, 어쨌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요즘에 많이 이제 청년 창업, 장년 창업, 창업을 많이 부추기기도 하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 그러나 이제 젊으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젊었을 때 사업을 하는 것보다 한 40 정도까지는 일을 하시고 사회에서 이렇게 어떤 회사에서의 그 규칙, 룰도 배우고 또 인간관계도 배우고 이러고 나서 좋은 아이템을 묻어뒀다가 40줄에 이제 가서 사업을 하셔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그때 가면 또 거기에 맞는, 그러나 20년 전에, 10년 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은 뭐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해도 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자꾸 급변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지금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런 지식도 2년 뒤에는 반은 버려야 되는 지식들이다 이거예요. 안 써먹으니까. 괜히 머리에 쓸데없는 지식만 잔뜩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못 쫓아가는 이유가 고집을 하는 거죠. 자기가 배웠던 그거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질 않고 계속 늘려니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꾸 치매에 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미 비어있는 상태니까 그냥 막 들어오죠. 그 친구도 이제 나이 먹으면 또 그렇게 되지만, 자, 볼링은 한 게임이 10프레임으로 돼 있죠. 10프레임이다. 그래서 이 볼링에서의 규칙을 보면은 이제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냐. 3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자, 매 프레임마다 볼을 던져서, 공을 던져서 맞히는데 스트라이크냐. 스트라이크라는 말은 말로 했지만 의미로 컴퓨터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너 10점이냐? 물어보면 되죠. 어이, 조금 전에 또 입력받은 점수가 10점이냐? 예, 10점이다. 아, 그럼 스트라이크구나. 그죠? 그럼 아니요, 예, 아니오고 대답하겠죠. 스트라이크냐? 그랬더니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해요. 예인 경우지, 아니오인 경우는 뭐냐? 그래? 그럼 스트라이크 아니네? 그 스트라이크가 아니면 뭐예요 또? 스페어 처리했느냐를 물어봐야겠죠? 한 번 더 던져서 남아있는 거를 맞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또 2가지가 나오겠죠? 얘도 또 스페어 처리했느냐? 그럼 예, 아니요. 스페어를 처리한 경우와 아닌 경우가 이제 2가지로 또 나누겠죠. 그래서 총 3가지예요. 하나, 둘, 셋. 이해하셔요? 자, 그러면 스트라이크인 경우에는 그 자기 스트라이크 점수 10점에다가 보너스 점수를 2개를 더 받아요. 보너스가 2개예요. 스트라이크인 경우 보너스가 2개. 스페어 처리를 하게 되면 보너스가 하나. 근데 그 보너스가 기준이 누구냐면 자기가 그 스트라이크를 한 시점에서 이어지는 2번에 대한 점수입니다. 보너스 2개. 하나, 2개가 현재 스트라이크의 프레임에서 다음 그 2개 연속해서 볼을 던진 거에 대한 점수를, 첫 번째,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맞고 나서 다음에 던진 점수 보너스 1, 또 한 번 던지면 보너스 2. 그런데 이 보너스 1이 10점이 되면 또 스트라이크라는 얘기죠. 그럼 또 던져야 돼요. 또 스트라이크죠. 그래서 이 연타석으로 스트라이크를 맞아야 높은 점수를 얻어요. 랜덤하게 스트라이크보다
연달아 스트라이크인 게 훨씬 점수가 커집니다. 보너스를 듬뿍 받으니까. 연달아야, 그죠? 그러니까 연달아 스트라이크가 계속 한 몇 점이 되는 거예요? 30점 만점이 되는 거죠? 네, 최대. 그런 게 10프레임이니까 30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퍼펙트하게 점수는 300점 만점인데 300점의 점수가 되려면 몇 번을 스트라이크를 해야 돼요? 12번. 마지막 10번째 프레임에서도 그 스트라이크라면 보너스 2개를 더 받기 위해서 2번을 더 던져야 돼요. 그죠? 그 던진 2번이 다 스트라이크여야 총 30점, 30점, 30점이 10번째 300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스페어 처리를 한 경우는 뭐냐면 일단 스페어 처리를 했으니까 합쳐서 10점이죠? 합쳐서 10점인데 보너스는 뭐예요? 그러니까 2번에 걸쳐서 던진 점수가 10점인데 그 다음에 던진 점수가 보너스예요. 하나만 받아요. 그 다음에. 아예 스페어 처리도 못하면 그냥 쓰러뜨린 핀수가 점수가 된다. 그래서 3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해보신 분은 알고리즘 알고 있으니까 쉽게 짤 수 있는 거고요. 모르는 분들은 이제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네. 자, 물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해요. 볼링 점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알려주면 모르지만, 알려주지 않으면, 아마 볼링 안 쳐봤는데 어떡할 거냐고 아직 항의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자, 알려줄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프레임에서 10번 프레임까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퍼펙트하게 끝났을 때입니다. 자기 프레임에서의 10점에 점수 10점. 그래서 바로 보너스는 20점. 왜? 이어지는 2개. 그래서 이 2개의 점수가 보너스로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합쳐서 30점입니다. 매 프레임마다 30점. 이게 300점 만점이 된 거예요. 이 경우는 12번이 퍼펙트하게 스트라이크여야만이 300점 만점이 되는 그런 예를 든 점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1프레임에서 일단 10프레임까지는 가는데, 어떤 프레임은 2번 던지고, 어떤 프레임 2번 던지고, 3번 프레임은 1번 던지고, 왜? 스트라이크니까. 스트라이크인 경우는 1번 던지면 끝나는 거죠? 4번도 스트라이크, 5번도 스트라이크, 6번도 스트라이크, 7번은 합쳐서 2번. 왜 이거 던졌나요? 이게 마지막 프레임에서 스페어 처리를 했으니까 스페어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던져봐야 돼요. 그 점수를 보너스 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이게 합쳐서 10점이 안 됐다면 안 던지는데 이게 합쳐서 10점이기 때문에 한 번을 더 던져야 돼요. 만약에 이 자리가 스트라이크였다면 2번을 더 던져야 돼요. 이해하시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일단 1프레임을 보니까 2개를 합친 게 10점이네요. 스페어 처리 됐네. 요 점수가 보너스로 내려오는 거죠. 그죠? 한번 이어지는 하나의 보너스. 그 다음에 8하고 1을 더하니까 뭐냐? 9점인데 스페어 처리도 못했죠? 그냥 9점으로 끝납니다. 보너스 없음. 자, 요게 13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니까 다음 점수, 4번도 스트라이크, 5번도 스트라이크 해서 이런 경우, 현재 스트라이크를 맞으면요, 전광판에 점수가 안 나와요. 아직 미래의 점수를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2번의 보너스를 받아야 그 자리에 프레임에서의 점수가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빈자리를 남겨놓죠.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만약에 그걸 만들려면 전광판을 만들면 조금 프로그램이 복잡해요. 이거는 간단하게 한 게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점수를 그냥 한꺼번에 싹 받아들여서 계산하면 쉬워요. 근데 이제 그때 계산하려니까 조금 복잡해야 되죠. 기다려야 되는 게 있죠. 현재 프레임에서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스페어 처리를 했거나 스트라이크 처리인 경우는 그 프레임에서의 점수를 현재 알 수 없어요. 이어지는 보너스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역동적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좀 복잡해요. 어렵지는 않지만 복잡하다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자기 점수와 보너스 점수 합쳐서 각 프레임마다 점수를 다 이렇게 적어놓고 다 더한 게 바로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180이면 상당히 잘 맞은 점수예요. 이렇게 스트라이크가 하나, 둘, 셋, 4번이나 스트라이크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연달아 스트라이크를 했기 때문에 점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200점을 넘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죠? 스페어 처리 안 해봐요. 스페어 처리도 못한 거야. 100점도 안 되잖아. 그죠? 한 프레임당 10점도 안 되니까 100점도 안 돼요. 그죠? 예. 볼링은 참 재밌는 게임이긴 한데 좀 비싸죠? 예. 스포츠 치고는 좀 비싼 게임이에요. 그죠? 잘 안 가다. 예전에는 참 많이 갔는데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물론 각자 이제 내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가서 먹어야죠. 신발 빌려야죠. 게임값 내야죠. 뭐 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한 사람당 비용이 좀 꽤 들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시설비가 얼만데.
그죠? 그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그 레인 다 깔으려면 나무로, 예, 그 시설비 때문에 시설비를 뽑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단가가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국은, 유럽은 야구가 없잖아요. 축구장보다 야구장이 더 넓어서 실용 가치가 좀 떨어진다 이거야. 뭔 재밌는 스포츠도 아닌데 뭐 그렇게 땅덩어리를 넓게 차지해서 스포츠를 하냐.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도루 때문에 치사하게, 신사적이지 못하다고. 그래서 런던 올림픽 이번에는 야구는 없잖아요. 그죠? 유럽은 야구 없어요. 그죠? 예. 우리나라하고 아시아하고 미국이나, 예, 있지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스포츠는 좀 건전하고, 예, 좀 합리적이고 신사적이어야 되는데, 예, 야구는 저렇게 비신사적인 면이 좀 들어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안 하는 이유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스타트, 요이 땅. 자, 그런데요. 요거 이제 21개를 잡았잖아요, 방금. 이게 배열이에요. 배열을 잡을 때, 보통 요즘의 언어들은 시언어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대가로로 하는데, 옛날에 배열은 이렇게 소가로로 했어요. 옛날 언어는, 베이직이나 포트란이라는 언어는 소가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도는 지금 내시는 분들이 옛날 분들이에요. 옛날에도 순서도라는 걸 시험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좀 책을 썼었었고, 그 책을 치사하게 이제 시험 문제도 그렇지만 다른 그 출판사나 이런 데서 제 거를 다 베껴서 내는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사실 용서가 안 되지만 용서를 해주겠습니다. 자, 21개. 자, 이거는 왜 21개를 잡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볼링을 했을 때 한 게임에서 볼을 가장 많이 던질 수 있는 횟수가 몇 번일까요? 내가 이 볼을 던진 수가 제일 많은데요. 21번이에요. 왜냐하면 매 프레임마다 2번 던진 거예요. 스트라이크를 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매 프레임마다 2번 던져야 되죠. 그런데 그럼 20번이잖아. 근데 마지막에 운 좋게 스페어 처리를 했어. 한 번 더 던져야죠. 결국은 마지막 프레임은 3번을 던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10번 프레임에서 스페어 처리까지 해서 2번 던졌죠. 그것 때문에 보너스를 하나 더 받아야 되니까 3번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여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라이크를 던졌어도 2번을 더 던져야 되니까 결국은 3번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2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계산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21개를 잡았을까? 에이, 귀찮아. 많이 잡아 그냥. 많이 잡으면 되죠. 그렇게 그건 물론 억지는 물론 아니지만 그렇게 그냥 편하게 모든 걸 잡으면 안 됩니다.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딱 맞게 잡자 이거야. 21개가 최대로 많을 때예요. 그래서 21개 잡니다. 자, 이 1번 프레임에서 10번 프레임까지의 점수를 누적을 해야 되니까 점수가 누적될 방을 스코어 이꼴로 해서 0이라는 값을 초기화를 했어요. 대충 감이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J는 1로 했는데, 이 J가 뭘까? 이제 궁금해야 되겠지만, 자, 문제 잠시 후에 이제 밝혀질 거고요. 자, 일단, 입력 요소 N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역동적으로 푼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거는 한 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게임에서의 점수를 다 한 번에 쫙 집어넣고 처리하자, 이게. 야, 너 이번에 몇 번 던졌어? N번. 이게 N이에요. 한 게임에서 당신이 던진 이 볼의 횟수, 나 20번 던졌어? 그럼 1부터 20까지 1씩 증가라. 이 사람이 점수가 20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0개를 받아야 되죠. 그걸 어디다 집어넣은 거예요? 입력 A라는 배열의 I번째 첨자방에다가 배열에다 넣은 거예요. 차례대로. 배열에다 넣어야 되는데 각각의 자료들이 각각의 방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배열에다 넣는 거다. 자기가 그 게임에서의 던진 횟수만큼의 점수를 반복문을 통해서 입력을 합니다. 막 돌아서 입력을 받아요. 그러면 21개 방에 뭐 던진 수만큼의 자료들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죠?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 이게 아무리 뭐 20번을 던졌던, 18번을 던졌던, 15번을 던졌던, 최대로 21번을 던졌던 따져보면 10프레임이 되겠죠. 10프레임이 될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게 힌트가 뭐냐면 어쨌든 논리적으로 10프레임인데 어떤 거는 2개의 점수가 한 프레임이고 어떤 건 하나의 점수가 한 프레임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프레임으로 건너갈 때 첨자를 어떤 때는 1 증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2를 증가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음 프레임이 2 증가가 되는 건 뭐냐면 2번 던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2번을 던졌기 때문에 현재 프레임에서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갈 때는 2만큼 증가한 위치로 가야 돼요. 만약에 현재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였다. 그럼 다음 프레임 뭐죠? 1만큼 증가하는 위치가 다음 프레임이죠? 스트라이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빙빙빙 돌다가 자, 이거는 왜 이렇게 썼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 페이지로 오각형으로 한 거는 자, 그래서 AA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반복 i는 1에서 10까지 이건 한 게임이 10프레임이라는 사실 때문에 어쨌든 이 반복문은 10바퀴를 도는 걸로 목표로 한 거예요. 한 게임이 10프레임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안에서 지지고 볶고 뭘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이 10번을 돌아 어쨌든.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그래서 자, 아까 첫 단추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쫙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요건 되게 약하고 죄송합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쭉 보니까 아직 J가 안 나와서 J가 나온 적 없죠? J가 나온 적이 없고 쭉 거기가 처음 J를 만났네요. 야, J를 써먹었잖아요. 얼마인지는 알아야 써먹죠. 얼마인지도 모르고 써먹으면 그건 에라죠. 아, 이걸 역으로 추적을 쭉 올라가니까 J가 초기값이 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전에 배열은 0번 첨자가 아니라 1번 첨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1번. 그래서 J를 1로 초기화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눈치를 봐야 돼요. 배열의 첨자가 최근의 언어들은 0부터 시작을 하지만 옛날에는 1부터, 포트라는 1부터. 물론 베이직은 0부터 했었어요. 근데 포트라는 1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첨자가. 0의 개념이 이미 600년 전에 아라비아 숫자는 기원전에 발견됐지만 아라비아 숫자는 0의 발견은 0이라는 개념의 의미는 600년 전에 인도에서 발견한 거예요. 0의 개념이. 근데 우리는 아직도 0의 개념이 은어 쓰질 않아요. 0은 그냥 모든 시작은 1이다. 그래서 옛날 전화 다이얼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화 다이얼에 이렇게 돌리는 거 제일 앞에 나온 숫자가 0의 1이에요. 1이죠.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0의 개념이 0이 아니야. 그 10이라는 의미야. 우리는 땅에서 집을 지면 1층이죠. 밑으로 지면 지하 1층. 0층이 없어. 근데 유럽은 0층이 있어요. 0층이라고 안 하죠, 걔네들은. G층이라고 해요, G. 그라운드. 땅 위에 있는 층을 G층이라고 해요, G. 그 위에 있는 층이 1층이에요. 유럽은. 그러니까 걔네들 벌써 0의 개념을 그때 적용을 한 거예요. 땅 위에다 진 집은 0층의 개념이에요. 그라운드, G층. 그리고 그 위에가 1층이에요. 그러니까 0이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0이 기준이 돼야 돼요. 숫자에도 0부터 기준 삼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첫 단추를 깨면, 그래서 A 배열의 첫 번째 방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야, 너 10점이냐? 물어본 거잖아, 이렇게. 그죠? 어이, 10점이야? 이걸 말로 하면, 너 스트라이크야? 라는 얘기죠? 그럼 예, 아니오죠?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그러니까, 예인 경우 요로 가고요. 아니오인 경우 요로 내려오는 얘기예요. 요 두 갈래. 그죠? 요로 가면 뭐예요? 스트라이크인가? 예,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스트라이크이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점수는 이꼬로 스코어 누적이죠. 더하기 10점. 스트라이크 자체 점수 그리고 더하기 보너스 2개. 자, A의 J번째가 스트라이크니까 보너스는 A의 J 플러스 1, J 플러스 2 이어지는 연속된 2개 자료죠. 이거 왜 2개를 왜 더했어요? 이건 보너스예요. 보너스 1, 보너스 2. 그럼 J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현재 위치가 현재 프레임인데 다음 스트라이크인 경우는 다음 프레임이 얼마만큼 가야 돼? 1만큼 건너뛰면 되죠. 1 스트라이크. 그래서 1만큼 증가한 거예요. 아세요?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여기로 내려와요. 아니요. 아냐? 스트라이크가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A의 J번째와 A의 J 플러스 이웃하는 거. 나란히 연달아 2개를 더한 점수가 10점이냐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예? 아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리로 내려온 거예요? 스페어 처리를 한 경우죠. 자, 스페어 처리를 했을 때 스코어 이꼬로 스코어. 이건 누적이니까 스페어 처리를 했으니까 그 자체가 10점이죠. 더하기 뭘 더해야 될까요? 요거 다음 점수겠죠. 보너스가. 그래서 2예요. 요걸 사람들 다 1로 하는데 1 있잖아. 2가 돼야 돼. 이해돼요? 이어지는 점수 하나. 이어지는 점수 하나. 그죠? 근데 얘는 왜 J를 여기서 1이 증가하는데
스페어 처리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 프레임에서 점수가 2개라는 얘기잖아요. 2개니까 다음으로 건너뛰려면 둘만큼 건너뛰어야 다음 프레임이 되죠. 다음 프레임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J 플러스 2가 돼요. 얘는 뭐예요? 2도 아니고 저도 아니니까 뭐예요? 그냥 2개 더한 거? 누적을 하는데 2개 더한 점수를 그냥 누적시켜라 이게. 보너스가 뭐가 없어. 그 내려와서 얘도 2를 더해야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똑같은 걸 2번 쓰는 경우도 있지만 요거를 없애버리고 요렇게 화살표를 요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그거 내려와도 되잖아요. 똑같은 거 2번 쓰기 싫으시면 이거 없애버리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도 돼요.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치가 돌아. 빙빙 돌다가 10바퀴를 돌면 스텝을 한 스텝 밟던 2스텝을 밟던 10프레임이 되잖아요. 10프레임이 끝나고 나서 내려서 스코어를 찍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볼링 점수죠. 어렵지 않죠? 이게 좀 복잡하게 보이긴 한데 크게 세분을 하면은 스트라이크냐 스트라이크가 아니라면 스페어 처리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거를 지금은 이제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나 이거 이해했어? 그러다가 몇 개월 후에 보면 야 이거 옛날에 이해했는데 이제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했을 당시에 여기다가 말로 주석을 달아. 여기 물론 제가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더 세부적으로 주석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누가 봐도 내가 아닌 초급자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여기다가 설명문을 달아주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문서화라고 하죠. 다큐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헌에 대한 문서화는 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자, 이제 이번에 7번에 2차원 배열에 숫자를 넣어보자. 이건 되게 쉬운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처음 하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이제 한번 하고 나면 별거 아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2차원 배열의 극치가 마방진하고 달팽이 문제예요. 더 어려운 건 이제 수도쿠겠죠. 9981개. 구행구열을 해결해야 되니까. 복잡할 뿐이지 우리는 풀자는 사람이 조금 어려운 문제는 한참 생각을 해야 되지만 간단한 문제들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문제는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된다든가 이러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유일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문제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수도쿠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푸는 것보다. 적당하게 빈 가루를 만들어놔야지 지멋대로 아무데나 막 빈 가루 했다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도 있잖아요. 그게 어렵죠. 상당히 아주 수도쿠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좋은 문제 같아요. 그걸 시연어로 누가 짜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분석해보고 본인이 짜도 되지만 그런 걸 짜놓은 걸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 2차원 배열의 숫자를 넣는 알고리즘입니다. 어떻게 넣나요? 1, 2, 3, 4, 5, 6, 7, 8, 9, 10 어떤 규칙을 갖고 넣었죠? 자, 어떻게 넣냐? 그러면 이런 2차원 배열의 자연수 1부터 25까지 일식 증가하는 그 값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넣는 게 어려워. 넣으려면 포지션, 위치를 설정해 줘야 되잖아요. 어떤 자리에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위치가 규칙을 찾아야 됩니다. 들어가는. 내가 넣으려고 하는 숫자의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위치 선정 볼게요. 자, 그때 규칙을 찾으면 돼요. 이거를 풀어서 그냥 조금 답답하지만,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 규칙을 찾게, 일일이 쓰세요. A의 1행 1열. 1행 1열에 1이 들어가고 1행 2열에 2가 들어가고 1행 3열에 3이 들어가고 1행 4열에 4가 들어가고 1행 5열에 5가 들어가고 2행 그 다음에 1행 5열에 들어가고 2행이잖아요. 2행 1열에 6이 들어가고 2행 2열에 7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수학 공식을 만들려고 하면 물론 어렵지는 않지만 항상 프로그램은 논리적으로 풀어라. 자, 규칙을 잘 보세요. 앞에 거부터 이거는 불변이잖아. 불변. 2A는 불변이죠. 여는 괄호도 불변이죠. 변하지 않은 거 그냥 놔둬요. 그냥 쓰면 되니까. 자, 이 변하는데 그 변하는 규칙을 찾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변해요? 1, 2, 3, 4, 5. 1부터 5까지 일식 증가하죠? 그게 좀 지루하게 1, 2, 좀 길게 가긴 하지만 어쨌든 규칙은 뭐야? 1부터 5까지 일식 증가하는 거죠? 1부터 5까지 일식 증가한다 이게.
그렇게 변하는 값의 변수를 i라고 하자, 이거 맘대로 하세요. i로 하던, k로 하던, 뭐 p로 하던. 이거 i로 했어요, 여기는요.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변했어요, 이거?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얘도 똑같네요. 변한 거는, 그죠? 얘도 1, 2, 3, 4, 5지만 얘도 1, 2, 3, 4, 5잖아. 이건 J라고 하자, 이거. J는 1부터 5까지 하나씩인 거니까 똑같아요. 다만, 반복되는 게 얘는 뭐예요? 예, 자주, 빈번하게 반복되지만 얘는 느긋하게 반복되죠? 자, 이건 뭐냐면, 빨리빨리 돈다 이거죠, 이거는. 이건 빨리빨리 도는 반복이에요. 이건 천천히 도는 반복이에요. 그러면, 반복에 반복문이 온다는 얘기예요. 반복 속에 또 반복이 와요. 그럼 바깥에 있는 반복하고 안쪽에 있는 반복하고 안쪽에 있는 게 빨리빨리 돌죠? 왜? 안쪽에 있는 거 돌 만큼 돈 다음에 바깥에 있는 게 한 바퀴 돌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반복문이 겹쳐서 나올 때 이걸 중첩이라고 그러죠. 중첩의 반복문이 오면 안쪽의 반복문이 바쁘게 돈다. 바깥에 있는 반복이 점잖게 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숫자 1, 2, 3, 4, 5, 6, 7, 8, 9에서 25까지 가죠. 뭐야 이거는 남바 이꼬로 남바 플러스 이걸 만날 때마다 일씩 증가하죠. 1 됐다, 2 됐다, 3 됐다, 4 됐다, 5 됐다, 6 됐다. 제일 먼저 만들어야 요 남바가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겠죠? 얘는 얼마야 돼요? 초기치 0이어야겠죠?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이것만 갖고도 규칙 다 잡았어요, 벌써.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의 배열에 들어가 있는 걸 풀어서 이렇게 풀어서 써보시면 돼요. 자, 이거 더 이제 아주 깔끔하게 썼어요. 걔들 다 썼어요. 그래서 i 이꼬로 1,5,1 그다음에 j는 1,5,1 남바는 남바 플러스 1 이렇게. 요거를 누가 바쁘게 돌아요? j가 바쁘게 돌죠. i가 점잖게. 그러니까 이걸 바깥에 있는 i를 쓰는 돼요. 반복문을 안쪽에다가 j라는 반복문을 쓰시면 돼요. 이 규칙대로 쓰면. 이게 많아 보여도요. 쓰면 그냥 얼마 안 돼요. 팍 써버려야 돼요. 딱 써가지고 규칙 찾기. 이게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젊으시니까 나중에 뭐 이제 입시 아니 뭐 입사를 하기 위한 뭐 이렇게 뭐 같이 모여서 스터디를 해도 좋고요. 누가 또 이게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멘토도 해주면 좋고요. 어쨌든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자기 발표해보고 이러면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어요. 어쨌든 창직,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라. 그리고 최고가 아니라 최고도 물론 되는 게 중요하지만 최초가 되는 게 중요해요. 뭔 사업을 해도. 자, 볼게요. 5행 5열이에요. A를 5,5. 5행 5열로 준비하겠다.